네, 이동웅의 일목균형표 전략입니다. 기술적으로 시장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1월은 월 중반에 좀 흔들렸습니다만은 다시 상승하면서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12월이 관건입니다. 12월장 기술적으로 보면 좀 더 오르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 모두 말씀하셨듯이 12월이 과거 통계처럼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들어왔던 이런 변화마디에서 잘 오른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단기 상승 누적이 있으니까 숨고르기는 하겠지만, 한 몇 주 정도는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12월도 비교적 좀 순조롭게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12월 한 20일, 24일 이러면은 금요일, 월요일 됩니다. 24일경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2월에 큰 변곡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적 이제 순조로운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는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부터 해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마치 중계 방송식으로 보도가 되는 미국 재정 절벽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 이런 것, 그리고 북한이 뭘 어쩐다 그러는데 역대 그것이 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다. 짧게만 줬지. 어떤 이런저런 변수들이 시장에 조금은 교란 현상을 주겠지만, 지금 개선된 수급이라든지 기술적 지표, 그 다음에 어쨌든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합의 가능성이 또 엿보이는 미국의 재정 절벽, 이런 문제들로 해서 시장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 그 장대를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미국과 독일의 대표 지수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요 앞까지 한 6주 정도 일목균형표 강의를 주식 콘서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균형표 방식이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이고요. 다우 지수를 보시면 이 역시도 우리처럼 16일이 금요일이고, 여기 월요일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단기 9일 올라와가지고 이제 121 이평선에 걸려 있고요. 그런데 좋은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양봉속의 십자는 그냥 양으로 봅니다. 그래 이러면 5양년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9일 정도 오르고도 단기 저항 걸리지만 아주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요. 단기적으로는 후행 스팬이 여기 시세를 만나고 있고요. 이 저항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 그래서 이번 주 초는 약간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 지수가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매수, 쉬어가면 저점 매수 좋은 기회 같고요. 독일은 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독일입니까? 많이 올랐네요. 독일이 보면 직전 고점대까지 와 있고요. 이게 17 플러스 한 1일 정도. 그래서 그 미국은 9 일목의 일절 정도 오르고 하루 더 갔고요. 유럽은 그러니까 독일은 17 플러스 1일 정도로서 그러면 되게 좀 쉬어갑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죠. 제가 애초에는 아마 1936 전후 30 전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 고점이 37이었고요. 62평선이 한 그 정도 되고요. 그전에도 보시면 눌릴 때 이렇게 60일 부근에서 지지받는 걸 보시겠는데 이번에 보면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40일 부근에서 일목균형표 요 선행스팬 2 구름 상단 그리고 선물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여기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수가 지난번 이 바닥에서 변화일이 10개가 오면서 그런 80, 90% 확률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작게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면 조금 숨 고르면서 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굳이 상투니까 다 팔고 빠져나오자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이 보시는 것처럼 골든크로스 호전이 됐고요. 후행스팬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하고 나서 눌림 주고 가거나 눌림을 주고 돌파해서 간다면 더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2월 24일 전후에 변곡점을 두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들어오는 변화일이 앞으로 한 3주 포함해서 이 점에 일목상의 주봉의 개수들이 좀 겹치는 것이 있고요. 저의 예상은 여기에서 주봉의 Y자 신호가 나오면서 예비 신호상 매수 신호를 줬다고 했는데 이 상승이 수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상승을 유지를 하면 이후에 조정이 좀 한 차례 자칫하면 조금 세게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동상으로 보면 이번 상승, 작년 상승이 전부 봐서는 그 N자형, 오파를 못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파동이
예, 바로 오파에서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되기는 좀 어렵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으로 어떤 식으로든 죽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 이제 저는 미리 쉬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조정을 우려하시기보다는 12월은 현재 예상이지만 예, 이번 주 포함해서 한 3주 그리고 양력으로 한 동지 지나서 그 부분까지 상승이라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신호상으로 보면 일봉으로는 이번 주에 1895 이상이면 계속 매수 신호고요. 1918 이상이어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봉으로는 이번 주로부터 9주 전이 대음봉입니다. 예, 이번 주는 할 수 없고요. 다음 주에는 1927 이상만 되어도 주봉도 일자 비교해서 양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런 상태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 수렴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약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두자. 예, 그리고 일봉상으로 들어오는 변화일들이 바로 21일과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다가 지난번 11월 19, 20일 자리에서 시장이 확 뒤집어지듯이 이번에도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예의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장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일단 상승 쪽의 방향을 잡으셨고요. 월 중반 넘어서 한 20일, 24일경쯤에 이제 변화일로 좀 조정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11월 이제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좀 차별화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종목별로 기술적 변화나 관심 가질 종목들 시간이 한 2, 3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죠. 개별주 코스닥 소형주들이 10월 15일까지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그때는 대형주들이 철저히 소외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좋고 중소형주들이 좀 약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경기 민감주는 사실 기술적 반등인지 완전한 바닥인지 확인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낙폭 가닥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면 우선 자동차 관련주들은 외인 수급이 원래 좀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정유라든지 건설, 철강 이런 부류들이 이번에 강했는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장선에 와 있습니다. 이쪽은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와 그다음에 내수 쪽 경기 방어주들 이러한 부분들과 양쪽을 같이 두시고 어느 한쪽으로 완전 쏠림보다는 교대로 좀 나타날 가능성의 포트를 구성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그 개별주 차트를 잠깐 보고 대형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개별주라기보다는 중소형주인데요. 여기가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코스닥이고요. 예, 지수는 이번에 계속 올라왔습니다만 대형주와 종합주가 지수는 이쪽은 지금 막혀 있죠. 중형주도 대체로 좀 막혀 있는 중이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아마 좀 교대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 조정 이후에 최근에 탄력을 보였던 종목군을 보면 금호석유라든지 호남석유 그리고 건설의 대림산업이라든지 삼성엔지라든지 GS건설 이런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운수장비 쪽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철강 현대제는 아직은 좀 약합니다만 바닥이 좀 빨리 들어옵니다. 그 다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다음 화학정유,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건설로도 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반등이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와 같은 것들은 이미 중기 돌파까지 나와 있는데 이 위치를 한번 보시죠. 현대자동차입니다. 자, 일목을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름 상단에 또 걸렸습니다. 24만 2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을 보시더라도 121 이평선 밀집 구간에 걸려 있죠. 근데 완전히 상승현자가 나오고 호전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눌림주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면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 눌림이 들어와도 그러면 사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저항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현대모비스 보시죠.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구름대 걸리고 중장기 이평선이 걸려 있고요. 바닥은 충분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입니다. 이번 반등이 빨랐던 부류들은 대부분 여기 걸려 있습니다. 마치 종합주가 지수가 구름과 61평이 걸리듯이 금호석유도 여기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시면 되게 이런 데 장을 봤죠. 그래서 이거 못 간다가 아니라 좀 쉬어감직한 자리고 눌림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 LG화학은 구름을 돌파하다 걸려 있고요. 직전 고점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그 주말 사이 여기서 좀 매도를 했는데 중기부는 두고요. 눌림목 다시 매수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군 중에서 현대위아 같은 부류들은 구름에 부딪히고 자 쉬었죠. 전환선 대 100일이평선 뒤고 구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5일선, 11선 타면 계속 위로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 저항 다 뚫었다. 균형표에서는 이러면 3료 호전이다. 전환선 기준선 호전, 후행스편 호전, 그리고 구름대 돌파.
그러면 추세 매매 계속 가능하고요. 삼성중공업도 그렇습니다. 단기 상승의 부담이 좀 들어올지는 몰라도 추세가 살려놓은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후발로 오는 것들이 보면 호남석유 같은 볼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년이 계속 나왔고 갭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역시 눌림목 계속 가능하겠고요. 후발로 오는 것들이 대림산업 같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이제 추세를 타고 가는 것들이 보면 LS 산전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부류가 있고요. 그 외에 내수주는 제가 그 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불러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홈쇼핑 유통 쪽에서는 뭐 CJ 오쇼핑 같은 거, 그다음에 통신은 SK 브로드밴드 같은 부류,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부류, 그다음에 음식료 쪽에 오리온 같은 부류, 그다음에 SBS 미디어 홀딩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류들은 대부분이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관련주들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IT 관련주들 중에서 조정을 받고 지지선에 와 있는 것들 있죠. LG전자가처럼 중기전선으로 와버린 것, 그 다음에 LG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처럼 추세를 타고 가는 정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제가 많이 불러드렸는데 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지난주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쉬려한 부류, 조정시 매수, 그 다음에 추세 타는 IT와 방어주들, 경기민감주 이렇게 좀 섞어서 그때 조금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종목을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 종목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12월장 종목별로 공략해 볼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이동웅의 일목전략,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